안녕하세요. 세 번째로 인사드리네요. 오늘 그 공동주택 유지부에 대해서 학원 원장과 업체를 대표하는 김종욱입니다. 두 번째는 영상으로서는 다섯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일반인들이 그 가장 많이 쓰고 컴퓨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컨텐츠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이제 인터넷에서 사고 사기를 많이 당하죠. 사기 당하지 않으시라고 오늘은 그 컴퓨터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왜 이런 보드가 나오고 왜 이 보드는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이 슬림 보드인데, 이 슬림 보드가 왜 사기를 당했냐면, 이거는 그냥 회사 업무용 한글이나 엑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드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그러니까 리소스가 거의 들지 않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컴퓨터에는 이제 멀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게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슬림 보드에는 게임을 돌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되게 불안해요. 전원부 쪽이 상당히 약하고 부품들이 거의 한 30%가 빠졌어요. 요런 이 데스크탑에 비해서 보드가 보시면은 부품이 거의 상당히 안 좋죠. 이게 메인보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부품이 빠졌다라는 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부품 자체가, 컴퓨터가 서버 개념이, 서버가 비싼 이유가 이런 거는 이제 CPU가 하나고 얘는 두 개죠. CPU가, 이건 서버 보드예요. 이거는 데스크탑 보드. 요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게임방 같은 데 들어가요. 게임방에 슬림 보드를 쓸까요? 슬림 보드를 쓰면 그대로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바로 다운도 되고, FPS라는 그 게임 돌릴 때 초당 프레임이 나와야 되는데 초당 프레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열도 많이 받고 오류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해요. 컴퓨터 자체는 불안할수록 가격이 싼 거예요. 그래서 이 슬림보드가 싸요. 왜? 이런 거 한 4, 5만 원밖에 안 가요. 보드 한 장이 비싸봐야 한 7, 8만 원도 안 가요. 근데 얘는 2, 30만 원, 비싼 건 60만 원도 가요. 이 데스크탑 보드.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몇 배가. 그래서 이제 일반 사기 치는 이유가 뭐 CPU 좀 올려놓고, CPU 올려주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것들이 보통 요거 CPU만 올려주고 램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이 가장 싼 보드를 갖다 달라 놓으니까 컴퓨터가 돌아갈까요? 절대 안 돌아가죠. 컴퓨터는 가장 낮은 속도로 가요. 뭐든지. 그래서 얘가 쉽게 말해서 메인보드가 있으면 CPU 있죠. 그다음 램 있죠. 그다음에 이 들어가서 메인보드 있죠. 요거 1, 2, 4. 그다음에 여기에서 메인보드에서도 또 이 칩셋이 있어요. 프로세서 칩셋이 따로 있고, IO 칩셋이 따로 있고, IO는 인풋, 아웃풋, 마우스, 키보드, 그 다음에 프린터, 이런 것들을 관장해주는 칩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마우스나 키보드가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입출력 장치에 있는 IC 칩인데 그게 죽은 거예요. 제어를 못하는 거죠. IO 칩이 죽으면 키보드나 마우스가 X돼요. 근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정상인 키보드 마우스를 꼈는데도 동작이 안 되면 그 입출력 컨트롤 해주는 칩이 죽은 거예요. 그럼 메인보드에 요거를 살리려면 그 칩을 갈아주든가 메인보드를 부분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슬림보드는 단점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콘덴서들이 있는데 전원부 쪽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 CPU를 돌려주는 이 메인 이 입출력 이쪽에 그 메인 입력 단자에 있는 전원부들이 이 CPU에 있는 이 단자들이 보면은 콘덴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근데 얘는 몇 개 없죠.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장시간을 틀어놨을 때 열에 되게 취약해요, 얘가. 그래서 이제 삼보가 옛날에 이제 슬림 모드를 딱 만들고 일주일 만에 그 슬림보드 하고 몇 달 만에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어떤 사람이 이 전원이 켜졌는지 모르고 여행을 일주일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불이 났어. 슬림보드가 맨 처음에 났어. 추천. 왜 불이 났냐? 일주일을 켜놔서 열이 나서 이 컴퓨터가 녹아서 불이 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게 신문에 이슈가 나면서 삼보 컴퓨터가 망했어요. 그 이슈가 나서. 그 슬림보드의 단점이 굉장히 단점이 그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도 게임도 해야 되고 자기는 뭐 유튜브도 프로그램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한글 엑셀만 쓴다? 이 보드가 뭐 죽일 놈의 보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멀티로 쓸 때는 이 보드를 쓰면 안 돼요. 한글이나 엑셀이 회사에서 쓰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20-30만 원 뭐 요런 컴퓨터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런 컴퓨터 사용해도 돼요. 회사용. 회사용에서는 멀티로 사용을 안 해요. 게임도 안 하고. 그죠? 한글 엑셀이나 많이 써봐야 인터넷 정도 쓸 정도면 요 정도 써도 돼요. 상관은 없어. 그 대신 수명이 길지 않아요. 속도도 저하돼요. 그러니까 30%를 까먹었죠. 이게 슬림보드라는 게 30%를 전자 부품을 보시면 30%를 빼먹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그냥 말이 그냥 30%인데 그냥 50% 빼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보셔도 그 반 크기밖에 안 되죠. 그죠? 반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품을 어마무시하게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까요? 슬림보드가 속도가 빠를 수 있을까요? 데스크탑에 비해서 이건 슬림이고 데스크탑 보드에 슬림보드하고 했을 때 얘는 이제 정상치고 빼먹은 게 없으니까 100%죠. 얘는 30% 빼먹었으니까 70%의 그 효율이 나요. 얘 100% 나면 얘 70%. 근데 70% 효율이 나냐? 안 나요. 얘랑 50% 속도도 안 나요.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1 속도로 떨어져요. 3배 속도로 뚝 떨어져 버려요. 얘 안정성도 떨어지지만 속도도 떨어져요. 속도도. 왜 떨어지냐? 칩셋이 기본 칩셋이 여기에 있는 칩셋이 얘 칩셋하고 같다고 해도 부품이 없기 때문에 이 버스 터미널 이 버스에 가는 속도 이 데이터를 날르는 이 버스 속도가 병목 현상이라고 그래요. 병목 현상. 메인보드가 얘는 8선으로 간다면 데스크탑은 쉽게 말해서 처리가 데이터 버스가 근데 얘는 8개에서 4개로 줄어요. 슬림보드는 기본적으로. 얘는 병목 현상이 없죠. 얘는 데스크탑은 8개 처리해서 8개로 나간다고 보면 그러니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8개 처리를 해서 CPU에서 데이터 버스로 4개로 줄어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엄청 막히는 이유가 병목 현상 때문에 막히죠. 줄으니까 2분의 1로. 속도가 줄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2분의 1로 줄어야 되는데 2분의 1 속도가 아니에요. 병목 현상 때문에 확 줄어버려요.
체감상 2분의 1 속도가 아니라 3배, 4배의 속도로 확 줄어버린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열이 발생해. 계속. 충돌 나니까. 그러니까 부품도 적기 때문에 열도 많이 나고, 이 전자제품에서는 습기, 열 되게 안 좋아요. 제품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슬림보드는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판매해서도 안 돼요. 개인용한테. 근데 인터넷에서는 이거 다 쓰죠. 싸니까. 그래서 싼 컴퓨터는 어떻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속은 거죠. 이 슬림보드가 좋다라는 사람은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자계산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전자계산기 구조가 이 구조기사가, 이 전자계산기 구조기사가 이 전자계산기가 컴퓨터예요. 컴퓨터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제가 전자공학하고 컴퓨터공학을 2개를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을, 이 전자계산기 구조 기사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통신 쪽에서도 했고, 이 전자계산기 구조가 이 컴퓨터 구조인데, 이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컴퓨터를 조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를 못 맞춰요. 속도를. CPU만 죽어라 좋은 거 갖다 놓고 이런 보드 갖다 끼면 어떻게 되냐? 속도가, 얘가 뭐 70만 원에 했다면, 이거를 슬림보드에서 70만 원에 했다면, 그 뭐 100만 원, 아니 70만 원에 했다면, 그 싸게 조립한 30만 원 컴퓨터랑 비슷해요. 속도. 이 슬림보드를 끼는 순간 암만 비싸게 해봐야 같은 속도 나온다는 거예요. 30회에서 40만 원짜리. 왜냐? 이 보드 자체가 나쁘니까 속도가 나아지질 않아요. 싼 보드하고, 싼 컴퓨터하고. 왜? 기본 구조가, 처리는 CPU에서 엄청 빨리 해봐야 시스템 버스에서, 이 메인보드에서 처리를 못해요. 처리를. 얘랑 안정성에서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의미상에선 부품이 반 빠졌다는 얘기인데, 반 빠진 게 속도로도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슬림보드는 단점으로 하면은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기본 첫째,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많아요. 짜증나죠. 왜? 오류가 많으면 뭐야? 발 안 하면 잘 떨어져, 다운돼, 튕겨. 증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확장성도 없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얘가 뭐 100% 돌아가냐? 얘도 아니에요. 안정성에서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얘가 한 5, 60% 먹는다면 얘는 30%도 안 나와요. 그냥 그 안정성이 그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한 6, 70%는 먹어줘야 되는데, 요 정도만 돼도 덜 짜증 나는데, 얘는 20, 30%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에서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짜증 나는 판에 사람이 만든 거라. 이 윈도우에만 버그가 2만 가지가 있고, 이 하드웨어는 버그가 없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없어요. 윈도우도 버그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버그가 없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컴퓨터는 소프트웨어하고 합작이에요. 근데 여기에 소프트웨어에도 에러가 너무나 많죠. 하드웨어도 당연히 많아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보드라는 게 가장, 엄마보드, 메인보드, 마더보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 근데 가장 중요한데 어떤 걸 써? 지금 실태가 인터넷에 사는 게 메인보드를 취급하고